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 2억 1,500여만 원, 1년 전보다 무려 43%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택지 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아라지구 이후 택지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민간부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 택지 개발은 여러분들이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계획된 것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그 외에 신규 사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원도심 재생 사업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 대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시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발표되는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신설로 결론이 날 경우 단일 입지만 발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주요 정책에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타당성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한 3군데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디가 주민동의가 되는데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공항 확충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조사에서 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상승해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성산읍과 법환동이 3.7%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시에서는 도련동과 노형동, 해안동이 3.5%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화물 운송업체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영업용 화물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운송업체와 주유소가 짜고 기름값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유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화물차에 기름을 넣을 때 쓰는 유류 구매 카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카드에는 실제 주유량보다 얼마나 부풀려 결제했는지 표시한 숫자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 운송 업체들은 격리 직원을 주유소에 보내 기름값을 허위로 결제하거나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출하려면 할 건데 제출하려면 안 해보니까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화물차 11대가 허위로 결제한 기름값은 2억 6천만 원. 가짜 영수증을 제주도에 제출해 기름값의 20%에 지원되는 보조금 6,3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만 연간 100억 원대인 유가 보조금을 공무원 한 명이 관리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력도 어느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그런 점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화물 운송업체와 그 주유소 간의 결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 운송업체 2곳과 주유소 2곳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 들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고사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헬기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정밀 조사한 결과 고사목은 35만 그루로 당초 예상보다 6만 그루가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봄까지 고사목을 모두 제거한 뒤 고사목에는 이중 그물망을 씌워 재선충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에 이어 종합편성 채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지역방송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방송정책토론회를 부산 MBC 이만흥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18개 지역 방송사에서 퇴직한 직원은 390명.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퇴직한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채용 인력은 8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립 기반이 되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방송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역 방송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창달, 또 국민의 알 권리,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인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제도는 지역 방송 사업자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방송법과 방송 관련법에 지역 방송 편성 규약 등의 내용을 추가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무너지면 지역 공동체도 함께 붕괴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앙에 의해서 지역이 뭔가 자율 경영이나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는, 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밑바탕이 마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토론회는 지역 방송의 위기에 대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 포상제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강제 착색되거나 상품 규격에서 벗어난 감귤을 신고할 경우 물량에 따라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뒤 필요하면 노지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가을의 전령사 국화꽃이 한창입니다. 100억 송이 국화로 유명한 전라남도 한평에서는 국향대전이 개막했고 영암 월출산에서도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입니다. 붉은 안개를 들이우듯 억새길을 지나자 국화 가득한 광화문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00만 송이 국화로 엮은 문을 지나면 국화향 가득한 광장. 빨강, 노랑, 보라 등 형형색색 갖가지 국화가 눈부시게 피어나 관람객을 맞습니다. 아주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쁘게 해놓으시고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쁜 데는 처음 봤어요. 국화 향기가 들려주는 가을 이야기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7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어린이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와 친구들은 국화 조형물로 태어났고 황소와 돼지를 형상화한 화단은 그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한평 엑스포공원의 주 무대인 분수광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두 그루의 희망나무에도 이처럼 국화가 가득 피어났습니다. 1,500송이가 넘는 꽃을 피워 기네스북에 오른 청간작.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는 국화 분재를 감상하다 보면 마음속 근심마저 사라집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왔는데 너무 힐링도 되고 진짜 스트레스 딱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적이랄지 문화재랄지 이런 것을 국화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평에 이어 영암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에서도 국화 축제가 시작되는 등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국화와 함께 남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개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내려가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고산과 대정의 기온 15도, 한림 16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부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올 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윗세오름의 기온 1도까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산행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체온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삼적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오후부터 차츰 낮아지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보이면서 항공기 이용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추위가 이어지면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받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압류되거나 담보로 잡힌 대포차 80넉 대를 유령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판매 4,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대가 아직까지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교통성의 허가를 받아 오늘부터 제주와 오사카 노선, 내일부터는 도쿄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노선은 월수 금요일 오후 7시에, 도쿄 노선은 화목 토요일 오후 7시에 제주를 출발합니다. 대한항공은 이용객 감소로 적자가 났다며 일본 노선을 지난 25일부터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제주도와 협의해 다시 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되는 제주항공 주식 공모가가 주당 3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 수요 예측에서 37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공모가를 당초 희망 가격인 최고 28,000원보다 높게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8일과 29일에 공모주 청약을 접수하며 다음 달 6일부터 증권시장에 상장됩니다. 부동산 화랑 속에 제주시 주택 임대 사업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주택 임대 사업자는 1,004명에 임대 주택은 1,521채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카카오는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공항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관광 정보 제공과 항공권 예약, 출도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위치 정보 송신기가 설치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관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